안정된 삶을 나도 조금은 갈구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다정다감한 사람이 제일 좋고 제가 강아지랑 고양이 키우니까 그냥 동물 사랑하는 사람. 그냥 모두에게 좀 친절하고 마음이 좀 선한 사람. 이제 언니 열심히 이제 만드셨지만 누구 같이 만드셨다고 아까 그러셨거든요. 네, 건축가 선생님이 계시고요. 디자이너가 있고 저는 인테리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랑 건축이랑 정말 합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건축가님이 계신데 한번 오라 그럴까? 근처에 전화해서 전화 너무 한번 궁금해요. 해봐야겠다. 궁금해요. 아, 너무 궁금해요. 특이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으셨는지. 창이 이렇게 통창이 쫙 있어가지고 이게 다 벽이었으면 아마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천장도 되게 여기도 여보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 이동 중이에요. 아, 저희 집에 빨리 좀 오셔야겠는데요. 여기 팬들이 와 계신데. 무슨 일이 있나 보죠? 아유, 그러게 말해요. 좋은 일이 일이 있는 있나 건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놀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 뭔가 더워하는 게 좀 달달한데요. 아유, 혹시 들켰나? 건축가분이 만나시는 분 맞나요? 아유, 뭐 그냥 좋은 관계. 네. 그러다가 이제 나랑 인테리어 같이 하면서 좀 같이 만나는 CC 커플? CC 어디 CC? 어디 캠퍼스? 컴퍼니. 아 컴퍼니 커플. 네, 캠퍼스 노. 네. 그런 커플이에요. 네. 아, 너무 알콩달콩. 너무 좋으시다. 좋겠다 엄마.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나 이거? 혹시 그 만나신 건축가 선생님은 연하신가요? 아니면 연상이신가요? 예, 그냥 동생이죠. 동생이에요. 아, 네. 저도 동생이랑 결혼했어요. 아, 그래요? 네, 2살 동생이에요. 나도 2살. 두 살. 내가 갑인가? 와 아니 몇 살이시길래? 6살. 엄마가 민호네. 이 중에서 민호네 여기서. 갑자기 배틀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막 갑자기 더 막 액션이 세지는데? 좋습니다 인정. 잠깐만. 오셨나 보다. 엄마를 궁금하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의 게스트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주 왔네? 네, 그 유명한 우리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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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유명한 우리 에바. 네, 에바라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동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가 김태현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건축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별한 손님은 서정희 씨의 남자친구이자 건축가 김태현 씨입니다. 여기 4인의 식탁이라서 저는 내려갑니다. 어디가? 이들의 러브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궁금한 게 많아서 하나하나 좀 까도 될까? 드시면서 질문해도 되나요? 니네들 나가. 초대해놓고 나가라고 해? 그럼 같이 일하신 지 그럼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렇게 뭐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 다만 우리 가족하고의 관계가 한 25년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얘기 좀 해드리면 전 친가가 다 미국에 계세요. 다 이민을 가셔서 옛날에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살 때 서정희 대표의 친가가 다 보스턴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그때 이제 저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전부 다. 그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친한 식구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동주가 보스턴에서 유학을 시작을 했고 시작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동주 주말에 이모네 집 가면은 그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가끔씩. 그래갖고 동주는 본 적이 중학교 있고 때부터 기억도 봤죠. 나요. 진짜요?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래 인연이 엄청 긴 거죠. 그때 중학생 때 먼저 그러면 뵌 적이 있는 거예요? 엄마보다 내가 더 먼저 본 나는- 거지 아저씨를. 그때도 잘 몰랐어요.
동주가 먼저 알아. 서정희 대표가 저를 제일 나중에 알았어요. 맞아. 할머니가 먼저 알고 할머니, 내가 그다음에 알고 그다음에 이모들, 엄마. 그다음에 동주, 동천이, 도순서로. 네. 그다음에 엄마. 엄마. 아, 그럼 좀 남다르겠다. 약간 느낌이 이미 알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상상도 안 해봤고 그냥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누구든 우리 가족들은 상상을 누구든 못 상상을 안 했었어요. 맞아. 일도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잘 맞을지도 몰랐고 그리고 뭐 그러다가 일에 관한 이제, 것도 그렇고.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저도 한국에서 혼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서정희 대표도 한국에 혼자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일할 거 있으면 같이 일도 해보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런저런 이제 일 얘기도 하고 사람 사는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가까워졌죠. 서정희 씨가 이혼하고 5년 뒤 어머니의 팔순잔치에서 만난 김태연 씨.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일한 거는 제가 이제 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누가 뭐 이렇게 여지까지 살면서 뭘 해보자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자꾸 저한테 잘한다 하면서 칭찬하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잘해요. 잘한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나 잘하나? 엄마가 나 천재인가? 나 천재인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얼떨결에 갑자기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 나 죽기 전에 한번 해보지 뭐. 제가 이거 빈말로 하는 게 전 거짓말을 잘 못하고 또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서정희 대표가 속는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나 잘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랑 같이 이 아까운 탤런트를 묵히지 말고 저랑 같이 일을 좀 해보자. 일적으로는 지금 평가 지금 엄청 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성으로서 언제쯤 이렇게 꼽히는 뭐가 있었을까? 어떤 느낌으로 또 이렇게 보자마자 반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서정희 대표를 보고. 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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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짜증나요 지금. 아니 내가 장군처럼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딸이 그러니까 엄마 거의 대장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너무 소녀스럽게 하면은 근데 뭐 이렇게 그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첫눈에 반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편하게 이렇게 서로한테 좀 스며들어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사실 아저씨한테 의지를 되게 많이 해요. 의지를 되게 많이 하시고 예전에 이제 엄마 아프고 그럴 때도 저보다도 아저씨를 더 편애하고 오히려 나는 아니, 뭔가 그거는 딸이니까 뭐- 해주고 싶은데 뭔가 엄마가 너는 자꾸 허둥거리다가 뭐 깨빡치고 이런다 저리 가 있으라 그러고 그건 내가 뭐 듬직해서 이런 게 아니고 네, 일이 계속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가까운 거리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이제 병원을 가는 일들도 이제 잦았고.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된 서정희 씨. 김태연 씨는 한결같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보호자로 스며드신 케이스일까요? 일로 스며들고 보호자로 스며들. 여러 가지로 스며들었는데 우리는 스며든 줄 모르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가까워지신 그게 더 좋지. 그게 좋지 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뭐 둘이 뭐 사랑을 꽃피우는 얘기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계속 일 얘기. 일 얘기하죠. 저 벽을 아니야. 무슨 색깔로 바꿀까? 안 돼, 저 색 틀렸어. 오늘 빨리 자재 사러 가자. 그리고서는 자재 사러 가야 되고. 암투병을 회의로 이겨냈어. 그러니까 저는 암투병을 프로젝트와 함께 이겨낸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로. 와. 그래서 그 암투병 과정 중에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보니까 아무리 일이 바쁘면서 암투병을 해서 잊어버렸다고는 하나 그게 사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의기소침하게 되고 내가 암인데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또 계속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암에 대한 묵상을 좀 길게 좀 하고 있는 시절이 좀 있었어요. 암투병기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디프레스 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더 시켜. 더 빡세게. 딴 생각 못하게. 네. 암투병기도 보지 못하게 그냥 일을 네. 이만큼씩 갖고 와, 이만큼씩. 일부러 많이 시켰고. 더 빡세게 하면서 이겨냈어요. 정말. 이제 머리가 서영은 씨처럼 이렇게 길었었거든. 난 엄청 머릿결이 좋고, 그러니까 난 내 나이에 이렇게 길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막 이 정도로 엄청 기는 머리를 좋아했는데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항암을 하면 한 2달 있다가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거는 이미 리서치 된 바고 많은 분들이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 아, 내가 항암 2번째 하면 한 2개월 사이에 머리가 서서히 빠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가발도 준비해야 되고 머리도 점점 잘라야 되고 그런 생각은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머리가 감을 때 이제 한 움큼씩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달 지나니까. 근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주만큼 단발로 먼저 잘랐어요. 1차. 내가 너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긴 거에서 그럼 일단 반으로 자르자. 그래갖고 짧은 단발을 했어요. 그리고 동주가 기념으로 엄마 사진을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단발머리로 찍는데 찍는 순간순간 촬영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일로 쑥 빠져서 있고 거기 스튜디오에 내 머리카락이 그냥 가득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막 통곡이 나오는 거야. 눈물이 나고. 그래서 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막 바로 그러고 거의 있어서 다음날 그냥. 다음날 미용실 예약을 막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 대표님이 나한테 미용실 연예인이 미용실 갈 때 머리 빡빡 밀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 바로 뉴스에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제가 깎아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도 나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는 간 거예요, 집에. 그랬더니 혼자서 머리를 빡빡 깎고 이거 저기 뭐야 리본 있잖아요. 이거 우리 헤어캡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이 그냥 왠지 이렇게 마음에 신뢰를 하면서 내 마음이 아, 이런 따뜻한 사람이면 정말 그러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일 얘기만 많이 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깊게 생각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옆에서 늘 배려하고 늘 따뜻하게 해주고 늘 나이스하니까 잘 몰랐어. 근데 이 머리를 깎은 모습을 보고 울컥한 데다가 내 머리를 깎는데 나도 막 가슴이 이렇게 막 한마디도 안 했어요. 깎을 동안. 이게 뭐지? 너무 낯설고 이건 정말 어지간히 친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머리를 빡빡 깎고 둘이 같이 이러고 있지? 그때 모든 거를 다 품을 수 있다는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고 강한 마음이 들었죠. 아니, 저는 남자니까 머리 뭐 지금도 짧은 머리지만 빡빡 깎아도 금방 또 나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아까 얘기했던 약간 그 디프레스돼 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서 대표가 머리까지 막 빠지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냥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이 없고. 네, 하여튼 그때 감동이 엄청 됐고 그때 내 마음이 이제 좀 뭐라 그래 확 열린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암이라는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함께 해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 유방암을 이렇게 흔히 막 알게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계속 뭐 검사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아니, 검사는 갑자기. 안 했고 검사 안 갑작스럽게 하고 알게 되셨어요? 그냥 뭐 목욕탕에서 이렇게 만지다 샤워하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 가니까 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빨리 알아챘잖아. 다행히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그럼 지금도 계속 치료? 그러니까 일단 유방암이 걸리면 네. 나쁜 암이 있고 좋은 암이 있고 이런 게 다 틀려요. 같은 유방암도. 또 유방암인데 내가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절제를 했거든요. 전절제라 함은 남자처럼 가슴이
평면이 되는 거예요. 예, 입체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칼자국만 쫙 나는 그런 가슴을 전절제라 하고, 부분 절제라 하면 반은 어느 정도 살리고 일부만 제거하는. 근데 저는 초기였거든요. 초기였는데 나쁜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표피에 안개처럼 유두까지 다 퍼져 있는 그게 너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크기는 큰 건 아닌데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6개는 한 1cm 정도가 한 6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안개처럼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려둘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수술을 급히 했고 한 달도 안 돼서 급히 했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가슴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하다가 그냥 하다 가슴이 없어요. 갑작스러운 유방암 진단과 이어진 가슴 절제 수술까지 한순간에 일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다 확장기를 끼고 살을 늘리는 기간을 또 한 8개월 가졌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실 저는 그 가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막 동주도 난리치고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대요. 우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대요. 아플 때는 뭐 그까짓 거 가슴 없으면 어때? 건강만 하면 되지. 이러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후회하고, 엄마들이 여성성에 대해서 막 고민하면서 울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슴을 복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러 온대요. 그리고 또 허리도 좀 아플 수 있고, 왜냐면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에도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확장기를 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가서 이제 200cc, 어떤 때는 뭐 20cc 이렇게 늘려가지고 확장기를 8개월 동안 살을 늘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확장기를 빼는 거예요. 일단 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보형물을 넣고 이제 그게 안정이 되고 나면 또 2개월 있다가 이제 유두를 새로 만들고, 또 만들고 나서 또 2개월 있다가 또 거기에 타투를 해서 색깔을 입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목욕탕을 다니잖아요. 목욕 가면 이제 아줌마들이 저보고 참 대견하다고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암 걸리면 창피해서 안 오고, 뭐 하면 안 오고, 그런데 난 씩씩하게 다니고 계속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 과정을 모든 다 과정을 봤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아줌마들이 평가하기 시작을 해, 이제. 다 와서 만져보면서, 아, 이거 괜찮아. 진짜요? 똑같이 된다. 서봐봐. 반드시 서봐봐. 그러면 이제 보고 나면 또 유두를 만들면, 진짜 같지만 다 하나씩 만져보고 찔러. 신기하니까. 그 다음에 또 타투하면, 색깔이 똑같네. 막 이러고. 그래서 그렇게 웃으면서 지나다니까 2년이 이제 훅 간 거죠. 저는 가장 편안한 곳이 목욕탕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저의 그 벗은 몸을 누가 봐도 저는 그렇게 부끄럽다 이런 느낌을 별로 받은 적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막 서로 인사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한 37, 8kg 나가고 그럴 때 정말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마른 몸도 부끄럽고 왠지 수치를 당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눈에 띄는 것도 부끄럽고, 그런데 목욕을 가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밥도 많이 먹고 건강하라고 살찌라고 그러면서 뭐 커피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뭐 삶은 계란도 사주고 이러면서 왜 제 마음이 울컥울컥하면서 저보다 먼저 아프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저를 보면서 서로 또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내가 다 한다고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이게 정이고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나는 왜 이런 거를 편안하게 못하고 맨날 뭔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랬었지? 좀 흐트러진 모습도 보이고 무너진 모습도 보이다가 그걸 또 힘들면 또 나눌 수도 있어야지. 그런 그 목욕탕만에 우리가 알몸으로 만나서 정말 이 얘기 저 얘기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엄마와 같고 왜 내 가족 같은 그런. 그래서 저는 목욕탕만큼은 제2의 고향.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표적 치료도 끝났고 다 끝났고 이제 약물 치료로 한 3년 정도만 더 버티면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 거죠. 물론 3개월에 한 번씩 뭐 MRI도 찍고 뭐 또 뭐 3주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또 일도 아닌 거예요. 제 마음이 이제는 홀가분하고 일단 통증이 없고 부기도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주가 많이 빠졌지. 그치, 원래는 여기 얼굴이랑 이런 데가 다 부작용으로 누르면 이렇게 느리게 또 올라. 이만해져. 보톡스 맞을 필요도 없어. 이미 이만해. 예, 이미 달 떠 있어. 엄마 계속 그러면 너무 마음 아팠겠다. 근데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데 진짜 대견한 거기 목욕탕 아주머니들도 대견했대잖아요. 근데 진짜 대견한 마음이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막 슬프고 우울하고 이거보다도 약간 긍정적으로 엄마가 와, 잘 이겨내네. 아, 내가 엄마를 이렇게 딸처럼 생각했는데 어떤 순간에는 진짜 엄마는 엄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오히려 엄마지 그럼 엄마가 뭐. 근데 딸이야? 원래는 좀 의지하기 좀 힘든 스타일이었는데 10번에 7번은 동주가 엄마 같아요. 주위의 많은 이들의 응원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한 사람도 얻었습니다. 평소에는 좀 어떻게 데이트를 좀 하세요? 이제 우리 여기서 뭐 현장까지 또 현장에서 사무실까지 둘이 스쿠터 타고 막 다녔어요. 이 동네를 막 그렇게. 겁도 없다 진짜. 와. 겁이 많이 없어졌어. 아니 나는 그런 일이 무서워, 없잖아, 그거. 동주야. 엄마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 그런 경험을 한 게 너무 익사이팅하고 둘이서 스쿠터 데이트. 스쿠터 타고 또 로드사이클 타고. 서로 건강해야 오래 일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하는 스포츠를 좀 하나씩 좀 늘려가고 있어요. 몇 가지를 하시는? 저요 같이 한 거는 등산, 그다음에 자전거, 또 뭐 있죠? 뭐 수영도 시작했고. 수영도 가르쳐줘. 아 맞네, 수영하는지. 수영도 우리 엄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은 저랑 먼저 친했잖아요. 서정혜 대표. 아, 그럼요. 먼저 친했기 때문에 어머니랑 같이 이제 그 같은 목욕탕을 가요. 저는 물론 남탕으로 들어가죠. 그러셔야죠. 그 목욕탕 사우나 밑에 스포츠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셋이서 거기 내려와서 같이 운동하고 수영하고. 어떤 때는 둘이 수영하고 저는 안 해요. 두 사람은 건강과 사랑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액티비티를 조금씩 이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쪽에도 좀 탤런트가 있고 저쪽에도 탤런트가 있고 조금씩 다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하게 되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도 용기를 내서 이제 먹어보고 지금은 저보다 더 잘 먹어요. 그런 것들을. 다 잘 먹지. 그런 정신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좋은 영향이 서로에게 있네요. 그러면 농주가 다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좋은데 저는 이제 동주한테 이혼하고 나서 제가 말한 거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지막에 결혼해야지 또 이렇게 하던 중에 얘가 또 이혼을 하고 이런 거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근데 지금도 계속 마음은 빨리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더 나이 먹으면 동주도 힘들 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 나한테 막 화려하게 이제 싱글로 한참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해라 그러는데 이미 사실 나는 많이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30 초반에 저는 이제 혼자 됐으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좀 신나게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술도 원래 안 마셔봤었는데 그때 처음 마셔보고 막 아이슬란드 혼자 여행도 가고 거기서 요가 리트릿 막 이런 것도 하고 화려하다. 막 알라스카 가서 오로라는 꼭 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오로라 보러 가고 사실 엄마 데리고 막 클럽도 제가 막 가고 그랬었어요. 우리 둘 다 경험해봐야 된다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막 20대 초반 친구가 막 엄마한테 찝적대고 막 엄마가 막 샌프란에서. 예, 샌프란시스코 그 힙합 클럽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20대 초반 저는 이제 춤을 추러 이제 갔는데 엄마는 힘들다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소파 같은데. 근데 거기에 20대 초반에 친구가 오더니 엄마한테 헤이 뭐 어쩌고 말 거는 거니까 엄마가 플러팅.
엄마가 이제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또 밤 엄마 일찍 주무시는데 새벽 기도 가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엄마가 그냥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친구가 막 꼬시는데 엄마가 멍하게 이렇게. 근데 진짜 그날 한 10번은 드시 받았어. 와. 지금 안절부절 못하시고 김 아, 나 대표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날. 비상- 피곤해가지고.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도 가고 뭐 클럽도 가고. 막 신났어 그때. 근데 재밌었지.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던 시기여서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아니 뭐 쉰다기보다 안정된 삶을 나도 조금은 갈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실 그냥 다정다감한 사람이 제일 좋고 제가 강아지랑 고양이 키우니까 그냥 동물 사랑하는 사람. 그냥 모두에게 좀 친절하고 마음이 좀 선한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 좋은데 여긴데 그럼? 좀 팔불출이네요. 근데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어렵더라고. 그런 맞아. 사람이 의외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정말 가장 잘 맞는 사람, 동주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오케이라는 마음으로 저는 엄마로서도 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제 인생에 이혼이란 걸 절대 안 하고 끝까지 내 자리를 잘 지켜서 정말 100년 해로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게 엄마랑 딸이 같이 이혼한다는 그 모습이 내가 열심히 사는 저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동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들을 그래 잘난 척하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런 거.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서 동주한테 미안한 게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도 이혼했는데 너까지 이혼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 엄마가 엄마 입장만 많이 생각한 것 같아.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던 것 같아요. 고맙고 잘 커줘서 고맙고. 제가 서영은 씨의 그 알고 싶어요 네. 그거를 했다고 그랬잖아. 나는 오늘 떠나기 전에 네. 한 곡을 꼭 들려주세요. 네,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저는 사실 부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이설 선배님 곡이고 사실 그게 좀 뭐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그 녹음할 때 딱 한 번 부르고 그냥 오케이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디 에피소드에서 그때 내가 그래 나도 딱 한 번만 불러야지. 그리고 혼자 나도 녹음했다니까. 나중에 우리 둘이 한번 네, 콘서트에 한번. 자 이제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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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날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얘기를 해주세요. 와. 너무 감동적이다. 멋지다. 해주시길 나 소원 풀었다. 와.
라이브로 이렇게 어저께부터 내 얘기했어요. 앞에서. 왜냐면 만난다고 꼭 꼭 청해드린다. 들어야 된다. 내가 어쨌든 이렇게 바쁜 시간들 내서 저희 집에 와줘서 모두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눠줘서 또 노래까지 감사합니다. 네. 엄마 옆에서 엄마처럼 엄마를 케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아니, 제가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 함께하는 자리에 제가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저한테도 이 에너지가 굉장히 큰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이쁜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새로운 출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 행복하세요. 또 오늘 느낀 건 날 정말 찐친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엄마의 베프는 언제나 내가 됐으면 좋겠고 엄마가 의지할 수 있고 고민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로서 또 딸로서 영원히 있을게. 엄마 사랑해.